안녕하세요. 데크 잉글리시의 하늘은 원장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꼼꼼하게 필기해 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듣다가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노란색 화분으로 표시해 두시고 반드시 꼭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해설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을 활용한 필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번 지문인데요.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의 호흡도 길고요. 내용적으로도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단어를 먼저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그리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스란 단어요.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할 땐 접근이고요. 동사할 때는 접근하다 이런 의미여서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게 되면 특히 본문 같은 경우는 nutrient라고 하는 영양분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 영양분에 접근한다는 말은 네, 영양분을 얻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assess란 단어가 사실은 이제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이 단어가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얻다의 의미로 거의 많이 쓰인다는 거. acquire 정도와 그다음에 obtain 이런 걸로 같이 쓰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팩트라고 하는 건 영향인데요. 항상 접촉을 의미하는 전치사 on이랑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영향이 되겠죠. 임팩트라는 단어 말고요. I로 시작한 단어 중에 또 영향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네, influence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ffect라는 단어도 영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ignificant, 사인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ignificant는 항상 important와 동의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component는요, come 함께 포는 put, 놓다, 두다, 포즈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놓아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이 단어가 좀 어렵다면 네, part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griculture, 농업이라는 뜻이고요. culture이라는 단어가 원래 문화인데요. 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적으로 갖고 온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culture의 기본 의미는 개양, 기르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agriculture, 농업이라는 뜻입니다. contribute to, 이때 to는요,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로 이라는 의미고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게 contribute입니다. climate change, climate 기후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climate change라고 하고요. stuck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재고입니다. 그런데 재고는 어떤 재고? live, 살아있는 재고. 그래서 가축이죠. 얘네들은요, 소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이게 재산의 척도고 재산의 축적이고 부의 척도였잖아요. 그래서 livestock, 가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는요, 이렇게 소떼가 됐든 말떼가 됐든 양떼가 됐든 무슨 떼를 많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분에서 그렇게 쓸 거고요. in terms of는 무엇무엇의 관점에서 이렇게고요. be responsible for, responsible은 원래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for는 뒤에 이제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올 텐데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뜻이고요. 어디를 책임지고 있다. 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부문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뭐뭐를 책임지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emission이라는 할 때 이는요, EX에서 왔고요. 미스는 미사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내다에서 왔거든요. 그럼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의미에서 emission이라고 하면 배출이고요. 이미터, emission 다 상관없습니다. 발음은요. 이미터는 배출하는 것, 뭐 배출자라고 번역은 하겠지만, 뭐랄까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서 배출하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tmosphere 이라는 단어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atmosphere 이래서 원래는 sphere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거든요. 구 동그란 거잖아요. 그 다음에 atmo는 air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atmosphere는 대기권이고요. 그거를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atmospheric IC를 붙였죠. 형용사로 만들어줘서 대기권에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clear이라고 하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숲이 있으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애서 깨끗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clearance라고 하는 건 개간 아니면 벌채 이렇게 번역하고요. grain이라고 하는 건 곡물이고요. cultivation 아까 culture 이런 단어가 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곡물을 경작하는 걸 grain culti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ultivation을 동사로 만들어서 cultivated, pp로 만들어주면
경작된 곡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네, 형용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경작된 곡물. associate라는 단어는요, 무엇무엇과 연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PP로 정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무엇과 연상되는, 무엇무엇과 관련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에서 소셜이 느껴지십니까? 소사이어티가 느껴져요? 사회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ssociated,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연상되는,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driver이라고 하는 거, 원래 drive는 운전하는 거죠? 그럼 drive는 운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운전하는 상황에서, 아니, 말해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몰고 가거나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동력을 주는 것? 뭐 이런 의미에서 driver는 원인,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ain driver이라고 하면 이제 main reason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정말 고급 어휘로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culprit 이라는 단어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원래 용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용의자라고 하는 건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culprit 이라는 단어가 reason하고 완벽한 동의어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뭐 driver 대신에 만약 culprit 써놓고서 내용 유치를 많이 하라고 학교에서 물어본다고 하면 네, 맞다고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temperature이라고 하는 단어 온도란 뜻이고요. contrast 할 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사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onventional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raditional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be fed on 이란 단어는 feed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feed는 원래 먹이를 주다예요. 먹이를 주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on이 나오게 되면요. 그 on 뒤에 나오는 게 먹이거든요. 그래서 be fed on 이라고 하면 feed는 먹이를 주다면 be fed는 먹이를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이하에 나오는 그 명사를 먹고 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feed 다시요. feed는 먹이를 주다예요. A에게 B라는 먹이를 주다가 되는데 on은요 전체에 써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송태가 돼서 A, B, fed on B라고 하면 A가 당연히 먹이를 주는 거고 먹이를 받는 거니까 그야말로 먹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ood waste는 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고요.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이제 잠재력, 가능성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잠재력 있게, 가능성 있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라는 해석이 되겠죠. consumption이라는 단어는 소비라는 뜻입니다. 소비. reduce는요, 영어에서 re가 들어가면 뒤로, 다시 이런 의미가 있고요. reduce라고 하는 거는 끌고 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수치가 좋아졌다가 다시 뒤로 끌어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다. 공연은요, 네, decrease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다음에 diminish라는 단어 아십니까? diminish라는 단어에서 미니가 느껴진다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dwindle, 축소되다, 감소되다, shrink, 축소되다, 감소하다 이런 단어들 같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선 단어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 들어갈 텐데요.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이 문제는요, 제목을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제목을 꼭 기억하는 게 좋겠죠? 네,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ecess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요성입니다. of 이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dietary sect입니다. diet라고 하는 거, 뭐, 살 빼는 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식단이라는 의미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원래 뭐, 살 빼는 거에, 뭐, 치라를 식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단이라고 의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식단의 변화, shift가 되고요. 그런데 변화를 하는데 toward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eating insects. 곤충을 먹는 것 쪽으로의 식단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고요. 그래서 제목을 necessity of a dietary shift toward eating insects가 되죠. 보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가 이게 제목 같은 것들 기존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서술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키워드는요. dietary shift, 식단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식단의 변화가 뭐를 먹는 쪽으로? 곤충을 먹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의 변화냐면요. from, eat, consumption. 좀 선생님 멋있게 써보려고요. eating, meat이라고 되겠지만 eat, meat consumption에서 eating insect consumption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from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안 쓴 거죠. 첫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How can we ass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the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까? 어디에 접근해요? nutrients예요. 영어에서는요, 명사가 아무 이유 없이 두 개 붙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사, 동사 두 개 나오면 주어, 동사 처리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보고 여기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We need,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사면식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없는 관계로 목적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이라고 바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with 뭐를 가지고요? less impact, less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덜 가지면서 어디에? 환경에 영향을 덜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 어떻게 하면 assess, 얻을 수 있을까?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that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is livestock. is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가 전부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인데요. 어쨌든 주어는 컴포넌트, 주어여서 단수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agriculture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컴포넌트라는 단어는 어렵다면 파트라고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뒤를 보니까요. contributes라고 하는 동사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여져 있고요. contribute 하면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의미죠. 지구 변화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기여한다고 하고 공헌한다고 하면 더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구 변화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야기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다? livestock, 가축이다. 그래서 지금 곤충 먹자는 거예요. 가축 먹지 말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농업이라는 큰 개념 안에는 agriculture라는 개념 안에는 이제 축산업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도 있겠어요. 곡물을 기르는 진짜로 농사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beef cattle and milk cattle 까지가 문제가 좋은데요. beef cattle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소떼가 되겠고요. milk cattle이라고 하면 당연히 젖소가 되겠죠. 얘네들은요 have 뭘 가지고 있냐면요 가장 significant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영향이면서 큰 거를 significa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하고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가 되는데요. 이제 세 가지가 세 가지인가요? 아니네요. 네, 여기 greenhouse gas emissions 이거를 줄여서 greenhouse gas e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GHGE 그냥 줄인 것 뿐이에요. 뒤에 또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어떤 온실가스 배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주어가 beef cattle and milk cattle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동사가 have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are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responsible for 뭐를 책임지고 있냐면 두 가지. 첫 번째 41% of the world's CO2 emissions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1% 그리고 20% of the total global GHGs 온실가스 배출의 전 세계적인 배출량의 20% 정도를 책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라이브스탁이잖아요. 라이브스탁 중에서도 지금 특히 소와 젖소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짜기 위한 캐틀은 밀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를 먹기 위한 저기는 비프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온실가스며 그다음에 CO2며 이런 것들의 엄청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contribute to the climate change라고 얘기했었죠. The atmospheric increases in GHGs caused by the transport, land clearance, methane emissions, and grain cultivation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industry. 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요, increases이거든요. 그래서 복수 동사에 대해서 말이 잘못하네요. 미안합니다. 복수 주어에 대해서 복수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pp가 두 번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caus라고 하는 pp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associated라고 하는 pp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겁니다. pp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기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증가는 뭐에 의해서 야기된 거냐면요. 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 2, 3, 4번은요. 역시 무엇 또 관계가 있냐면요. 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시요. 온실가스 배출이 대기권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증가는 뭐에 대해서 야기가 되었냐면 수송. 그러니까 이제 소를 키우면 소가 뭐 도심에서 한복판에서 키울 수 없잖아요. 농촌에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소, 미국 소고, 호주 소고 이런 경우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운송하는데 필요한 트랜스포트, 수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우려면 나무 숲에서 못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숲이었던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마저도 전부 다 나무를 싹 베어버린 다음에 별초한 다음에 그거를 목조지로 개간해가지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 이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메탄 배출이라고 하는 게 그 소가, 뭐, 선생님 얘기 듣기로는 뭐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소가 이제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해내는 가스 있잖아요. 그런 가스에 메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메탄 가스 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brain cultivation. 그러니까, 곡물, 곡물을 지금 키운다 경작이라는 의미인데, 그 소는 풀만 먹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키워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제 grain cultivation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곡물 경작이라고 하는 건 농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livestock을 위해서 키우는 먹잇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industry. 그래서 이제 가축업과 관련되어 있는 트랜스포트라든가 그다음에 땅 개간이라든가 메탄 배출이라든가 곡물 경작이라든가 근데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카우스 약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기권에서의 증가가 뭐냐면 the main driver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흡이 좀 길죠? 어디 뒤에 숨어 있는 increases in global temperatures 그러니까 지구 기온에 있어서의 증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구 기온에 있어서의 증가 이게 바로 global warming이잖아요. 글로벌 워밍 뒤에 숨어 있는 주요 원인이다. 즉 글로벌 워밍의 원인이다. 이런 거죠.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vestock.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convention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전통적인 가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소고기 먹을 때 필요한 beef cattle 그 다음에 이제 젖소 milk cattle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전통적인 livestock과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와 대조적으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올 거라는 건데 여기 insects가 나온 거죠. 근데 곤충인데 뭐로서의 곤충이에요? 전치사로 쓰였거든요. 그럼 자격의 애드서 자격의 애드서 모모로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라이브스탁인데 여기 뭐가 붙은 거냐면 미니가 붙은 거예요. 미니. 연변이다. 라이브스탁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소, 돼지, 양 뭐 이런 걸 말하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다가 라이브스탁이긴 한데 미니 라이브스탁이라고 말한 거죠. 로서의 곤충들은요, 어떠냐면요, 나오죠? 당연히 반대말 나올 거예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낮고요. 온실가스도 낮게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땅도 되게 최소한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먹을 수가 있는데 먹이가 공급이 되는 거죠. food waste, 음식물 쓰레기. 뭐라기보다는 rather 되는요.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냥 낫을 처리하시면 되서요. cultivated grai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경작된 곡물 이게 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곤충들이 먹는 그런 경작된 곡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산대요. 그리고 마지막 열거의 끝이죠. can be found anywhere. 어디에서든 farmed, 경작이 되어질 수가 있대요. 우리 그 곤충을 키우는 것도 far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농장에서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콤마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콤마 ing, 즉 분사 구문이 뒤에서 이어지고 있다. 벌써 그러므로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포텐셜리를 아마도라는 의미고요. 오일수 또한이라는 의미의 부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콤마가 없지만 콤마 ing라고 해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콤마 ing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하면서요? 피하면서요. 뭘 피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면서요. 그런데 그 온실가스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약이 된 거죠. avoiding 중요하고요. 약이 된, 그래서 PP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거고요.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그
오랫동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거리 운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장거리 운송에 의해서 약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그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경작지 같은 곳들은 되게 멀리 있잖아요 도심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할 때 못 써요. 석유 쓰잖아요. 기름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션 엄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차가 많아지면서 이제 지구가 더 더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장거리 운송이라고 말한 거고요. long distance transportation에 의해서 야기 된그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면서 이제 인섹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f we increase insect consumption and decrease meat consumption worldwid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increase라는 과거를 쓴 이유가 뭐냐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요. 과거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쓸 때는 현재 시를 쓰면 되는데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고 싶을 때는 시제 하나를 내려서 가정법 과거로 표현합니다.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보여주는 시제는 시제와 그다음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시제는 과거다. 그렇지만 뭐를 반대로 말한다고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한다. 그래서 여기 increase and decrease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정법을 부르는 주문은 우슈쿠마거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래서 would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현재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 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insect consumption, 곤충 소비를 늘리고 그리고 meat consumption, 그 고기 소비를 줄인다면 worldwide는 부사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global warming potential of food system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웰빙 포텐셜, 여기서 포텐셜은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가능성,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에서 글로벌 웰밍의 가능성. 근데 뭐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글로벌 웰밍 가능성이냐면요. 푸드 시스템, 식량 체계죠.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식량 체계가 육류 위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웰밍이 그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be significantly reduced 상당히 reduced 줄어들게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20분이나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한 호흡으로 쭉 정리해 보시면서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